유가가 거의 120 불가고 거기다가 또 미국채 10년물이 또 3%를 터치하고 뭐 이러다 보니까 여전히 물가에 대한 공포가 주식시장의 반등을 조금 이렇게 막 바지가랑이를 막 계속 잡고 있는 이런 느낌이에요. 금리 요인도 어느 정도는 좀 과도한 상승은 좀 제한적일 것이다 이렇게 좀 보는 게 합리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. 네. 중국 쪽에 대한 악재는 이미 벌써 최악을 지나서 오히려 체이러 상무가 풀어주는 미국 시장 이야기입니다. 제플미 오늘 2022년 6월 7일 화요일 순서이고요. 최 장문이 그 댓글 보셨어요? 룰루레몬? 예, 좀 봤습니다. 네. 예. 그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실제로 이제 사용한 경험이라든지 여러 가지 제가 룰루레몬을 한 번도 써본 적이 없다 보니까 그런 사용 후기라든지 뭐 제품 기업에 대해서 조금 댓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다 했더니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셨어요. 너무 감사합니다. 그래서 우리 이 상류12 TV에서 이렇게 우리가 자료를 준비해 와서 우리 최상무께서 국제재무분석사의 그 수준으로 발표를 해주시고 우리가 뭐 다 커버할 수는 없잖아요. 실제 소비자들이 쓰는 소비재 같은 경우에는 많은 실제 소비자들이 느끼고 있는 그 제품에 대한 충성도라든지 여러 가지 이유를 얘기해 주시면 그런 부분들이 이제 참 도움이 되는데 룰루레몬에 굉장히 많은 댓글들을 남겨주셔가지고 너무나 감사합니다. 이게 우리 상류12 TV에 집단지성이 조금 만들어지는 것 같아서 제가 주말 내내 기분이 되게 좋았었습니다. 예, 많은 분들이 좀 호응을 해주셨고 특히 미국 주식을 하면서 좀 접근성이 많이 우리나라 주식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좀 아쉬웠는데 실제 현지에 사시는 미국인들, 그렇죠. 미국 현지 교포분들이 많이 호응을 해주셔서 예, 더 현실감이 있고 피부에 와닿았습니다. 캐나다에 계시는 분도 댓글 남겨주신 것 같더라고요. 하여튼 너무 감사합니다. 계속 좀 남겨주세요. 예, 지금 우리가 어제 시장은 우리나라가 휴장이다 보니까 지금 금요일 종가부터 그 다음에 월요일까지 이틀 동안 미국 시장이 있었는데 금요일 날은 좀 안 좋았었죠. 금요일 날 좀 안 좋았고요. 그리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하고 테슬라 이런 부분들이 좀 안 좋은 그 뉴스 플로우가 나오면서 빠졌고요. 그래서 어제 그 장 초반에 일제히 또 반발 매수가 좀 들어왔었는데 장 막판으로 갈수록 또 밀렸습니다. 밀려서 끝났습니다. 그래서 어제 장 초반은 한 1%대 상승으로 시작하는 거 제가 보고 잤었는데 아침에 보니까 좀 밀렸고 그 밀린 원인이 결국은 지금 페드의 강력한 이제 금리 인상의 원인이 되는 이제 물가 상승에서 지금 유가가 거의 120 불가고 거기다가 또 미국채 10년물이 또 3%를 터치하고 뭐 이러다 보니까 여전히 물가에 대한 공포가 주식시장의 반등을 조금 이렇게 막 바지가랑이를 막 계속 잡고 있는 이런 느낌이에요. 그래서 일부 시각으로는 어느 정도는 그 물가나 금리에 대한 요인 자체가 또는 불안들이 조금 프라이스드인 돼 있다고 하는 시각들도 있고요. 또 안 좋게 보는 시각들은 아니다. 더 이 물가나 금리가 시장 상승을 압박할 것이다라는 요인들이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 오늘 뭐 아침에 뭐 3프로 방송에서도 잠깐 우리가 본 핵심 지표로 말씀을 드렸었는데 PMI가 상당히 경기에 선행성이 있지 않습니까? 네. 그래서 PMI를 보면은 제조업도 그렇고 서비스업도 그렇고 꺾인 지가 제조업은 좀 한참 됐고요. 서비스업도 한 몇 달 됐는데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경기 요인을 조금 압박하면서 물가도 좀 완화시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. 결국 금리가 그 물가와
경기를 반영한다고 보면은 금리 요인도 어느 정도는 좀 과도한 상승은 좀 제한적일 것이다. 이렇게 좀 보는 게 합리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. 네. 알겠습니다. 우리 최상무께서 월요일마다 S&P 500의 밸류에이션 지표랑 그리고 코스피 밸류에이션 지표 쭉 정리를 해주시니까 예. 얘기해 주시죠. 예. 일단 뭐 그 전에 아마존 주가가 지금 124불로 바뀌었습니다. 예. 오늘부터 액면 분할해가지고 예, 거래되는 액면 거죠? 분할해서, 예, 2,000달러에서 놀던 것이 이제 124불로 바뀌었고요. 네. 그리고 구글이 7월 15일부터 또 액면 분할을 하거든요. 그래서 네. 구글 주가도 한 7월 중순부터는 아마 좀 싸게 바뀌게 될 겁니다. 예. 정확하게는 이제 어제부터였던 거죠? 예, 6월 그렇습니다. 6일이니까. 예, 맞습니다. 어제 저도 시초가 보면서 아마존 주가 바뀌는 거 확인했습니다. 예. 그럼 미국 시장 전주에 사거래일이었는데 그 S&P 500 주가하고 밸류에이션 지표는 이제 사거래일로 표시가 돼서 최근 일주인데 블룸버그 데이터는 이게 그 공휴일을 인식을 하지 못해서 5일로 돼 있습니다. 요거 좀 감안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. 최근 일주일간은 S&P 500이 1.2% 빠졌고요. 지난주에 한 6% 정도 올랐다가 잠깐 쉬어가는 흐름을 보였습니다. 그리고 EPS는 0.2%가 상향 조정됐는데 계속 그 상향 조정 폭은 뭐 정도의 차이가 있겠지만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. 그래서 YTD로 주가는 14% 정도 빠졌는데 EPS 상향 폭은 7% 정도 이렇게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. 지수 전체로 보면 그 지수와 이익 상향 조정치의 괴리가 좀 있는 상황입니다. 애플이 2.2%, 마이크로소프트 1.7%, 구글 2.7%, 아마존 2.5%. 대체로 그 시총 상위 종목들이 지난주에 S&P 500의 하락을 좀 주도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테슬라가 9.2%가 빠졌고요. 그리고 메타, 엔비디아 대체로 그 전주에 크게 올랐던 종목들이 2에서 한 4, 5% 정도, 많게는 9% 정도 조정을 받았습니다. 이 추정치는 뭐 크게 변화가 없고요. 아마존이 한 1.5% 정도, 그리고 메타가 2% 정도 좀 주간 기준으로 조금 크게 하락을 했습니다. 6월 3일 기준으로 해서 그래서 PER은 17.3배에 거래되고 있고요. PBR은 4.1배, 그리고 ROE는 23.7%를 기록 중입니다. 그리고 주요 기업 PER도 뭐 크게 변화가 없는데 아마존이 한 45.8배에 거래되고 있고요. 테슬라가 52.2배, 엔비디아가 32.1배 이렇게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. 그 전주에 계속 그 하루가 다르게 FOMC 회의 앞두고 긴축 수위에 대한 연준 인사들 간의 이견이 보이면서 계속 변동성이 지속되는 상황이었고요. 이번 주에 물가 지표가 나오고 그 다음 주에 FOMC 미팅이 있는데 그 구간까지 계속 좀 이런 상황이 이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. 섹터 흐름 보면은 주간 기준으로 에너지 섹터를 제외하고는 큰 변동이 없었습니다. 에너지 섹터가 1.5%가 올랐고요. 어제 기준으로 보면은 유가가 118.5불, 120불을 터치했다가 좀 내려온 상황이고요. 그러면서 에너지 쪽이 계속 힘을 받고 있습니다. 그 주간 단위로 조금 많이 빠진 게 헬스케어가 한 3% 정도 빠졌는데요. 헬스케어가 사실 지수 대비로는 조금 선방을 하는 상황이었고 그 필수비재와 같이, 하지만 요즘은 약간 그 섹터 안에서도 좀 종목의 등락이 엇갈리는 모습들이 좀 보이고 있고 선방한 것 대비해서 좀 차익 실현 물량이 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. 그래서 주간 기준으로 또 연간 기준으로 잠깐 그 S&P 500의 헬스케어 S&P 500 헬스케어 섹터의 주요 종목들이 어떤 것이 있고
대충 흐름이 어떻게 되는지 보면은요. S&P 500 그 상위 1위가 존슨앤존슨입니다. 존슨앤존슨이 이게 헬스케어 섹터에서 이제 상위 종목이 예, 상위 시총 상위 종목 네. 순으로 뽑았고요. 그리고 YTD 기준으로 수익률을 뽑았습니다. 존슨앤존슨이 YTD로 3% 정도 올랐고요. 그 다음에 이제 2위가 유나이티드 헬스그룹인데 대충 464, 456 빌리언으로 두 기업이 비슷한 시총을 가지고 있고요. 그 다음에 파이자가 있고 일라이릴리 이 두 그리고 에브비 요 세 종목이 한 260 빌리언에서 한 300 빌리언 가까이 시총을 가지고 있습니다. 머크가 227 빌리언이고요. 그래서 일라이릴리, 에브비, 머크 요런 종목들이 올해 10% 내외 그리고 머크가 한 17% 정도 YTD로 상승을 하면서 헬스케어 섹터의 전반적인 좀 선방에 영향을 끼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. 그 외에 이제 밑에 종목들 뭐 서머피셔라든지 에버트라든지 다나허 이런 종목들이 20% 내외 빠졌는데 에버트하고 다나허는 대표적인 그 진단 키트 기업입니다. 그래서 진단 수요 자체가 올해 리오프닝이 되면서 빠지다 보니까 모멘텀이 죽는 상황이 계속 이어지고 있고요. 우리나라에서도 비슷하죠. 그 시젠이나 SD바이오센서가 계속 모멘텀이 빠지듯이 미국에서도 동일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. 그리고 브리스톨 마이어스 있고 암젠 이런 종목들이 각각 20%, 10% 정도 올랐습니다. 유나이티드 헬스그룹하고 파이저가 연초 이후 계속 플러스 유지하고 있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했었는데 최근에 좀 빠졌나 봐요. 예, 요즘에 조금씩 이 기업이 굉장히 탄탄한 기업들로 인식이 되고 또 그렇죠. 네. 불확실한 장세 좀 안정적인 종목으로 인식이 됐었는데 이 종목들마저도 조금 차익 실현 매물들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. 마치 필수 소비재에서 그동안 좀 선방했던 코카콜라나 뭐 이런 것들이 좀 빠지고 있듯이 그런 상황이 그 헬스케어 섹터에서도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. 이렇게 대충 봤고요. 그리고 뒤에 보시면 이제 금리 쪽 보시면은 미국채 10년물이 그 왔다 갔다 하면서 다시 2.7% 수준까지 빠졌다가 다시 2.9%까지 올라온 상황이고 어제 조금 더 올라서 3%를 돌파를 했습니다. 최근 고점 기준으로는 한 10bp 정도 남겨놓고 있고요. 5월 6일 날 3.12%를 기록을 했습니다. 기대 인플레이션이 2.77%로 YOY로 그 주간 기준으로 11bp 좀 올랐고요. 그리고 4월 21일 날 역시 3%를 돌파한 사례가 있었고 실질 금리는 그 장기 금리가 올라가면서 0.17% 그래서 9bp 정도 주간 기준으로 상승했습니다. 장기 금리로 보면 여전히 그 고점 대비로는 좀 그 하락하면서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이 보이기 때문에 계속 물가 상승률은 장기적으로는 좀 둔화 시그널 그리고 경기도 둔화 시그널 이런 좀 조짐들이 조금씩 뭐 단기로 보면은 뭐 일일비 할 수 있겠지만 약간 좀 긴 시계로 좀 지켜보면 이런 시그널들이 좀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장단기 금리 차는 0.28%로 주간 기준으로 2bp 정도 올랐고요. 좀 위험한 회사채 AAA 등급은 4%를 기록하고 있고 그보다 조금 더 위험한 BAA 등급 회사채는 5%, 5.02%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하이힐드하고 하이힐드 스프레드는 이거 코멘트가 좀 틀렸는데 지난주에 급락을 했고요. 급락을 했다가 조금 반등을 했습니다. 그래서 하이힐드 기준으로 7.12%, 하이힐드 스프레드 4.21%라서 큰 의미 있는 반등이라고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. 그래서 채권 시장에서 보면은 좀 금리가 약간 오르긴 했지만 그렇게 큰 변동성은
보이지 않고 약간 좀 잦아드는 그런 모습이었고 주식시장도 좀 마찬가지로 그런 모습이었습니다. 상품 시장 보면은 유가가 119.5불까지 올랐었고요. 주간 기준으로 3.3% 올랐고 리그 카운트는 574기에서 지난주는 크게 변동이 없었습니다. 그리고 구리는 4.42불을 기록하면서 주간 기준으로는 4%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. 그리고 외환 시장 보면은 달러 인덱스가 102.05를 기록을 해서 주간 기준 0.4% 올랐고요. 원달러 환율은 1249.7원. 그래서 0.06% 거의 뭐 변동이 없었습니다. 국내 시장 보시면은 국내 시장 그 부호만 바뀌어서 미국 시장이 1.2% 빠졌는데 국내 시장은 1.2%가 올랐고요. 그리고 12개월 포드 EPS는 최근에 조금씩 오르다가 지난주에는 한 0.6% 좀 하락을 했는데 그 특별히 막 크게 하락했던 종목은 찾아보기 어렵고 여기저기 그냥 조금씩 0.2%, 0.1%, 뭐 0.5% 뭐 이런 정도로 하락을 하면서 전체 코스피 EPS도 0.6% 정도 하락을 했습니다. 주가는 그 엔솔이 한 1.6% 올랐고요. 삼성바이오가 2.2%, LG화학이 한 6.4% 해서 좀 LG화학이 시총 대형주 중에서 좀 의미 있는 상승을 보였고 그간 좀 많이 하락했던 네이버 카카오 쪽이 각각 6.5%, 4.9% 올랐고요. KB금융 대표주인데 2.7%가 빠졌습니다. 지난주에 물가지표 나오고 한국은행에서 호키시한 발언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좀 경기 우려 이런 것들이 좀 반영이 되면서 좀 빠졌고요. 이익 전망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조금씩 그냥 하향 조정되는 느낌이었는데 현대차가 0.8%가 하락했고 카카오가 0.6% 정도 하락하면서 대형주 쪽에서는 이 두 종목이 하락폭이 좀 두드러졌습니다. 그래서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. 그래서 코스피 지금 현재 위치는 YTD로 10.3%가 빠져 있는데 12개월 포드 EPS는 1.9% 정도 하락해 있고요. PER 기준으로는 지금 10.1배 거래되고 있습니다. 그리고 PBR은 1.01배, 그리고 ROE는 10.06%를 기록하고 있고요. 주요 기업 PER도 크게 뭐 변화는 없습니다. 네이버가 28배, 카카오가 27배, 그리고 삼성전자 9배, 하이닉스 5.7배, 현대차, 기아차 각각 뭐 7배, 6배 수준에서 아주 낮은 수준에서 여전히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. 이상입니다. 네, 미국 시장 5월 20날 그때 미국의 금리 인상, 두 번째 금리 인상 이후에 시장이 이제 5월 중순에 뭐 S&P 500 기준으로 3,900 언저리까지 이제 빠지면서 그때 PER 지표가 뭐 16.5배 미만으로 떨어졌었잖아요. 예. 그리고 PBR도 당시 이제 4배 미만으로 떨어지면서 지금 보면 17.25배, PBR 4.09인데 이익이 계속 안 꺾이다 보니까 ROE는 23.7 그대로 유지하고 있고, 그래서 밸류에이션 자체가 이제 착하다 보니까 여기서 이제 더 빠지지는 않는데 이제 올라가는 모멘텀이 지금 저는 두 가지가 최소한 해결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, 하나가 이제 중국의 봉쇄였는데 지금 중국 관련해서는 오히려 이제 상해 봉쇄 해제되고 북경도 이제 자청 해제되고, 그리고 우리 왕 차장이 좀 전에 발표해 주셨듯이 중국은 계속 경기 부양책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. 그리고 미국 입장에서는 물가를 잡기 위해서 수입 물가를 안정화시키려면 관세를 또 낮춰야 되는 그런 조치를 취하면서 중국 쪽에 대한 악재는 이미 벌써
최악을 지나서 오히려 최선을 향해서 지금 올라가고 있는 느낌이라서 그 부분이 저는 주가에 반영이 되면서 S&P 500 기준으로는 3,900에서 지금 4,100으로 한 200포인트 올라왔잖아요. 그죠? 예. 우리나라 시장도 마찬가지예요. 2,550에서 2,670이니까 120포인트면 딱 바닥 대비 5% 정도 올랐는데 이게 결국은 그 중국의 악재가 해소되면서 어느 정도 주가에 반영되고 있다라는 좀 느낌이 들고 단지 이제 그 모든 자산은 이제 금리하고의 또 함수다 보니까 금리가 계속 여기서 조금만 꺾여지면 주가가 저는 큰 폭으로 튈 것 같은데 이 금리에 영향을 주는 유가가 지금 또 120불 근처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으니까 이 부분이 아무래도 투자자 심리에 영향을 좀 주는 것 같아요. 달러 인덱스 같은 경우에도 일부 좀 꺾였잖아요. 그죠? 예. 네, 105 찍었다가 100이 갔고 우리나라 원달러 환율 역시 1291원 찍었다가 지금 1249원 해서 크게 뭐 시스템 리스크 가능성에 대해서는 많이 이제 조금 투자자들이 안심을 하는데 요 유가와 연동된 이 금리 요게 참 이 부분은 예측하기가 참 힘들어요. 그래서 물가를 구성하는 지표가 유가가 뭐 체감적으로 가장 크지만 다른 생활 물가나 뭐 원자재 뭐 이런 것들도 있고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미국이 그 중국에 대한 관세 철폐나 그런 완화 조치가 전반적으로 자국의 물가를 완화시키기 위한 어떤 조치라고 이렇게 보여지고요. 네. 유가도 결국에는 예전에 그 굉장히 고유가 몇 년 전에 고유가에서 셰일혁명이라는 그런 그 혁신적인 기술로 인해서 좀 그 누그러뜨렸듯이 미국이 뭐 높아지는 유가를 이대로 보고 있을 것인가라고 생각을 해보면은 그렇지는 않을 것 같아요. 네. 저는 그래서 어떤 식으로든 산유국이라든지 공조를 통해서 공급량을 늘려서 이 부분을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좀 기대를 해봅니다. 네. 사실 저도 주식 시장에는 크게 영향을 주기보다는 최근에 이 유가가 고공행진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어떻게 영향을 줄까 생각해 보면 우리가 그 일일 원유 생산량 공부했었잖아요 지난주에. 예. 미국이 1,300만 배럴 그리고 사우디랑 러시아가 한 1,000만 배럴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이 고공행진하는 유가가 결국 러시아한테 큰 도움을 주고 미국한테도 큰 도움을 주고 미국 기업은 방금 말씀하셨던 셰일 업체들 다 살아남아 버렸고 그죠? 거기다가 이제 아무래도 전쟁에 대한 우려감 때문에 많은 국가들이 GDP에서 방위 산업에 차지하는 국방비 예산을 1.5%에서 거의 2%까지 다 올리는 흐름에서 가장 또 크게 수혜를 받는 기업이 결국은 미국 방산업체들이잖아요. 그런 부분을 보면 그 우리나라처럼 기름 한 방울 안 나는 나라에서 그 고유가에 대한 그 수익을 미국과 사우디, 러시아 뭐 등등의 나라가 벌어들이는 막대한 무역 수지의 흑자를 우리가 이제 메꿔주는 거잖아요. 일본, 우리나라 뭐 등등 해가지고 좀 메꿔주는 거고 그 나라들이 또 그 많이 들어온 돈을 가지고 그 기업 그 나라에 또 소비자들이 또 많이 또 소비를 할 거기 때문에 저는 기업 자체의 주가로 구성되어 있는 주식 시장이 저는 이 고유가로 인해 가지고 크게 이제 더 이상 영향을 받기보다는 언제까지 미국이 이 고유가를 어떻게 보면 러시아랑 적절하게 뭐 즐기고 있는 게 아닌가 뭐 사실 그런 생각도 들어요. 호들갑 떨면서 그러다가 결국 이제 그 미국 GDP의 가장 큰 부분이 소비에 좀 결정적인 타격을 줄 수 있는 그 임계치 직전에 유가도 좀 안정화시키지 않을까 하는데 요즘 보면 사우디 가가지고 증산도 하라 하고 하는 거 보면 이미 약간 이제는 유가를 낮추려고 하는 좀 움직임이 있다라고 봐요. 저는. 그래서 미국 지금 주식시장의 두 가지 악재에서 중국은 해결됐고
요 고유가로 인해서 발생하는 물가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금리 인상의 두려움도 어떻게 보면 이 최악의 국면을 지금 지나가고 있는 게 아닌가 그렇게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봅니다. 그래서 이제 헬스케어 섹터나 필수 소비재가 최근에 보면 이제 약간 이제 주가가 주춤해지고 약간 성장주 쪽이나 또 그동안의 주식시장에서 좋아했던 그런 약간 변동성이 큰 경기에 민감한 주식 쪽으로 조금씩 예. 또 이렇게 약간 잽을 날려보는 느낌. 예. 그런 느낌이 좀 들어서 이번 주 다음 주가 특히나 다음 주가 FMC 회의가 또 있잖아요. 예, 그렇습니다. 그렇죠. 예, 14일, 15일 날 14, 있습니다. 15일이에요. 예. 그러면 딱 다음 주 화수네요. 예. 예. 그래서 이 FMC 회의 딱 직전에 또 시장이 약간 떨다가 금리 인상만 하고 나면 다시 또 반등이 들어가요. 그래서 좀 그런 흐름이 나타나지 않을까 좀 기대를 해보겠습니다. 네, 수고하셨습니다. 예, 감사합니다.